네, 오늘 추석입니다. 파이코인 오늘 화면이 바뀌었죠? 추석날. 이건 뭐 제 건 아니고요. 제 건 아니고 보니까 야, 이분은 뭐 자기 혼자서 파이코인을 채굴했나 봐요. 누구한테 권하지도 않고 유튜브에 이제 트위터에 올린 사람인데 뭐 6,400개 대단하죠? 중국 사람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뭐 제 핸드폰의 화면도 바뀌었지만 뭐 이 사람도 바뀌었는데 아무튼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는 이제 트위터에서 지금 이제 랭킹 9위로 172만 명 정도가 이제 하고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트위터에서 팔로잉 해주니까 어, 이 SNS 상에서 이제 네트워크 파워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172만 명 됐다고 이제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면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또 트위터에 있는 거 보세요. 이분 보세요. 방패는 608명이나 돼요. 근데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131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보니까 21.5%예요. 22%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을 해도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22%예요. 78%는 못 벌어요. 요즘 뭐 배추 한 포기에 막 10,000원 하던데 배추 농사를 저도 그렇고 주식을 해도 그렇고 코인을 해도 그렇고 나는 뭐 파이코인 지금 뭐 10,000개 있다. 나는 뭐 20,000개 있다. 내 주식 얼마 올랐다. 뭐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22%,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78%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 없는 사람이 최고 왕창하면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이 그러나 이 라즐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라즐로라는 사람은 라즐로라는 사람은 그 비트코인 채굴의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비트코인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래 가졌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그 계획이 실패하지 않게끔 했던 것이 파이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다른 또 파이코인에서 실수한 거는 또 어, 뒤에서 누군가 하겠죠. 뒤에서 하면서 항상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진화해 오는 거잖아요. 양자강 뒷물이 양자가 앞물을 친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등소평이 한 거죠. 그렇게 진화하는 거죠. 라즐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비트코인 채굴의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해 갖고 비트코인이 약 한 270만 개 정도 채굴돼 있을 때 자기 혼자 7만 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270만 개 중에서 1%면 2만 7천 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7만 개 갖고 있었으니까 3% 정도를 채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7만 개 중에서 만 개를 피자 두 판, 파파존스 피자 두 판에 처음으로 물물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라즐로라는 사람이요. 7만 개 중에서 이제 그 만 개를 했다라는 소리도 있고, 아니 그게 다다 뭐 이렇게 뭐, 뭐 돈 있다고 알려줘 봐야 죽을 게 없으니까 그랬는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자 처음에 거래한 사람이 라즐로예요. 이 사람이 이제 채굴을 해서 많이 갖고 있다가 이거 채굴하는데 이게 돈이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트코인 모임 방에다가 나는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냥 하긴 했지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많이 갖고 있지?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탁 보니까 어, 이 사람대로 하게 되면 자기의 원래 계획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2,100만 개를 채굴하지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채굴해서 골고루 있기를 바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왕창 채굴을 하게 되면 이거 내 계획이 어긋나는데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메일로 보낸 거였다고요. 거기에 그래, 난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세상이 공울고로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 생각인데, 당신처럼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는 있다. 뭐 아무튼 내 생각이 그렇다. 이제 그런 견해를 얘기했죠.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암만 좋은 생각을 가졌어도 22대 78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사람까지 들어가서 정말로 골고루 채굴하게 하겠다라는 게 파이코인이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여기 나오지만 노드에 따라 달라지고 앱을 어떻게 앱을 사용하는 것에 달라지고 락업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 보안 방패 서클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various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아무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급적 여러 개로 나눌라 그러지만 나중에는 결국 22대 78밖에 안 된다. 뜻이야 좋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도 좋고 파이쿤도 좋지만 누구나 부자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자들 필요 없네. 그죠? 영국의 조선소가 지금 그런 거 아니고 뭐 국영화 비슷하니까 뭐 놀아도 돈 나오고 일해도 돈 나오고 일 안 해도 돈 나오니까 그냥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배를 항구에 맡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부자가 된다 그러면 부자 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 라즐로의 법칙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에 돈 되나?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한 사람이 라즐로죠. 지금 뭐 비트코인 이분 보세요. 한 명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 608명 방패해 놓고도 정확히 22%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닥이란 소리죠. 바닥이란 소리죠. 22% 오면 바닥이란 소리죠. 나머지 안 해요.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이분 필리핀 분 같아요. 2024년도에 되면 아유 나 파이코인 채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I wish I would have PP 이거는 이제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뭐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거 파이 굉장히 레볼루션 혁명적이고 지금 이제 해라. 근데 지금 2019년, 2022년 채굴을 하면 뭐 하냐고요. 이렇게 안 하는데 하다가 많은데 김샌다고 안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호시우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호랑이 눈에 소고름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오보천리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뚜벅뚜벅 하세요. 그리고 방패 구성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지금은 제가 보기에 홍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제가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 라즐로라는 사람이 파파존스에서 피자 2판으로 10,000 비트코인을 줬다고요. 자기 딸이죠. 자기 딸이가 이제 집에 배달되어 온 걸 이게 했죠. 라즐로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린 거죠. 드디어 이제 내가 10,000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2판, 이거 정말 돈이 되네. 근데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주고 비트코인으로 이걸 산 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파이코인으로 정육점, 중국집, 광주광역시 되지도 않는 대박집, 정읍, 짝꿍, 무인텔, 경남 하만 돈 묻고 이런 게 요즘 이제 많이 이제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어찌됐건 어떤 의도로 하게 되건 이분들이 이제 파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거는 파이코인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피자 가게가 비트코인을 받아준 게 아니고 런던에 거주하는 저르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다른 비트코인 유저가 자기 신용카드로 이거를 사서 자기 신용카드로 이 피자를 사서 라즐로한테 피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라즐로한테 10,000개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를 중개 거래를 한 거죠. 정말 삼각무역을 했죠. 그래서 이 결국은 돈 번 사람은 뭐 지금도 그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저르코라는 사람이 화폐와 물건이 거래가 되게끔 도와줬던 브릿지 역할을 했던 브로커리지 역할을 했던 유통이 되게끔 해줬던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유통을 해주는 사람이 돈 벌게 돼 있어요. 나 파이코인 아무튼 뭐든지 흐르게 통하게 해주는 일이 성공하게끔 돼 있어요. 혼자 몰래 앉아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라즐로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이 대단한 분인데 제가 보니까 컴퓨터를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할 때 이제 CPU로 다른 사람들은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라즐로라는 사람은 GPU를 통해서 채굴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채굴하는데 이거 수십 개 수백 개를 채굴하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천 개의 그 비트코인을 갖게 된 거예요. GPU라는 방법을 한 거죠. 그래서 CPU, GPU가 뭔가 이제 여기 뭐 요즘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CPU와 GPU의 계산. 그러니까 CPU는 소수정의 천재다. 그런데 GPU는 이제 그런 일반인들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CPU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 하는데 쉬운 일은 일에 이제 어려운 거와 쉬운 거에서 쉬운 거는 CPU한테 맡기고 이제 이런 걸 처리하는 이제 쉬운 일들을 CPU한테 맡기는 GPU를 만들고 CPU는 중요한 일만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자. 뭐 이런 개념인가 봐요. CPU와 GPU가. 그런데 GPU로 해서 이 사람은 이 거래를 보니까 이게 이제 사토시가 그 피자를 처음 파는 사람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GPU 하드웨어 이렇게 해서 GPU 하드웨어를 해서 자기는 많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I don't mean to sound right. 내가 사회주의자처럼 들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뭐 돈이 집중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이 확 모아버리니까 이게 안 되겠. 이게 문제네라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세상 일은 이렇게 2대 8의 법칙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모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흩어버리려고 이제 균일하게끔 하려고 핸드폰 채굴이라는 방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 채굴이라는 방법을 해도 역시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2대 8의 법칙에 의해서 22대 78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22% 쪽에 속할지 78% 쪽에 속할지. 내가 78% 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 22%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래 22% 있던 사람이 78%로 갑니다. 이게 은행에서 가령 이제 은행 금융기관에서 이제 나온 2대 8의 파레토의 법칙, 파이의 법칙인데
직원이 20명인 20명인 회사에서 보니까 4명은 일하고 16명은 노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노는 놈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노는 놈이 많은 것 같아갖고 16명 중에서 이제 뭐 노는 애들은 없어도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8명은 해고를 하고 12명을 했더니 12명 중에서 옛날엔 6명이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 내보내면 이제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4명으로 줄고 12명이 또 놀더라는 거예요. 12명이 놀아? 이씨, 노는 놈 없어도 되니까 6명을 잘라. 자, 그럼 10명이야. 10명이 됐는데 2명만 열심히 일하고 8명은 열심히 일 안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개미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정말 80%는 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내가 22% 쪽에 속하는지 78% 쪽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정말 우보천리 하시면 되겠고, 뭐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뭐 한번 요거를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 필리핀에서 이제 그 7월 달에 피자 가게 피자 두 판을 20파이,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이제 10,000파이였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피자 가게 주인이 받았지만 비트코인은 피자 가게 주인이 받은 게 아니었다. 중개해 준 사람이 했거든. 이건 P2P죠. 근데 비트코인은 처음에 이제 그 P2P가 아니었죠. 중개거래였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비트코인 피자 데이처럼 이분들이 이런 걸 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고 2대8의 법칙이라는 거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래요. 저도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할륨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일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면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 불 때 노저우라고 하지만 바람이 안 불어도 성공하려면 노를 져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라즐로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라즐로라는 사람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비트코인 그 만 개를 피자 2판하고 바꾼 게 바보냐? 그렇지 않을걸요.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다른 데서도 또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설사 비트코인으로 그런 상대적인 손실을 봤을진 모르지만 아마 다른 데서 또 벌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인데 계속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의식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잠재의식을 지렛대로 활용한 무의식의 경영이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주라는 거, 그게 무의식이구나. 그 사주 경영, 자기 운명 경영, 숙명 경영, 그거를 잠재의식에 하는 거구나. 의식으로는 무의식 경영이 안 돼요. 근데 잠재의식을 통해서 무의식 경영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추석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말씀드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78%에 속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 아까 이분 얘기한 거죠. 2024년 정도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가요? 과거 완료는 아니구나. 아무튼 이거 과거에 대한 후회죠. IWC 아이우드는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됐는데 이러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했는데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그거 갖고 짜장면 안 사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갖고 횟집 안 갔어야 되는데 라즐로라는 사람이 호기심으로 피자 만판 피자 2판을 10,000비트코인으로 한 거죠. 근데 호기심이 왜 났을까요? 많이 있었으니까. 자기 그릇보다 많이 들어왔겠죠.
네, 추석 좋은 날입니다. 고맙습니다.